자, 그러면 진도 나갈 텐데, 일단은 2차 평가 범위가 지금 여러분들 학습지 3단원 전체입니다. 알겠죠? 그 1차 평가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 근수축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짧아지고 어떻게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근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닭다리살이나 닭날개살이나 닭가슴살 먹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골격근을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을 이루고 있는 심근이 있습니다. 심장근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순대에서 염통 먹니? 그게 돼지의 심장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창 먹니? 곱창. 내장인데 이 내장도 움직여줘야겠지? 그러니까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도 있습니다. 내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장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크게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이 있어요. 그럼 요 세 개 중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골격근밖에 없습니다. 심장 내가 마음대로 멈춘다고 해서 멈출 수 있나요? 내가 잠깐 죽은 척 한다고 심장을 잠깐 멈춰라면 멈추나요? 못 멈추죠? 얘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장근, 소화 빨리 되려고 내가 마음대로 내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골격근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심장근이랑 내장근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내 의지에 따른다 해가지고 이 골격근을 수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심장근이랑 내장근은 내 의지에 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을 무늬로 나눌 수 있는데 얘네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로무늬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격근이랑 심장근은 가로무늬근이고 내장근 같은 경우에 무늬가 없기 때문에 민무늬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골격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골격근은 결국에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지고 내 팔다리 뼈를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골격근의 움직임. 자, 뼈에 붙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골격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수축은 길이가 그치. 이완은 늘어나는 겁니다. 일단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수축이라고 하고 이완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이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자, 얘가 팔 윗팔이고 여기가 아래. 자, 팔이 이렇게 있고 팔을 접습니다. 그러면 이두박근이랑 삼두박근이 있는데 팔을 접으면 이두박근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그렇죠. 이두박근은 그래서 수축을 하게 되고 삼두박근은 길어집니다. 자, 반대로 팔을 필 거예요. 그러면 이두박근은 길어지고 그치 이완되고 삼두박근은 짧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한 개의 뼈대에 붙어있는 골격근이 쌍으로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팔을 굽힐 때는 이두박근은 수축하고 삼두박근은 이완하고 그 다음에 팔을 펼 때는 요 반대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닭 날개에 따지면 우리가 여기 살을 먹는 거지. 그치? 날개 좋아하니? 네. 그래요. 많이 드세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은 회색 빛깔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생명과학 전공으로 갔을 때 수축과 이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대학 수준을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는 거, 이완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근데 사실 생명과학적 정의에서는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길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로 따져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근육이 이완한다는 뜻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어떤 수축이 있냐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게 있어요. 즉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긴장도가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팔 그림이 있으니까 자, 처음에
여기에다가 1kg짜리 아령을 들어서 팔을 움직일 거야. 그러면 이두박근은 짧아지겠지. 여기에 10kg짜리 아령을 줄 거야. 또다시 팔을 굽힐 거예요. 그럼 얘도 수축하겠지. 자, 그러면 1kg, 10kg랑 이렇게 들 때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겠지. 증가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수축이 바로 이런 수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얘를 고정한 상태에서 1kg짜리를 들 거야. 그 다음에 10kg짜리를 들 거야. 누가 더 근육의 긴장도가 커질 것 같아? 10kg. 근육의 길이는 일정한데 긴장도가 증가했죠.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일정한데 수축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팔을 필 거야. 팔을 필 때 처음에 1kg짜리를 들고 팔을 필 거예요. 그 다음에 10kg짜리를 들고 필 거야. 그러면 10kg짜리가 훨씬 더 근육의 긴장도가 커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길어지지. 이게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수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방금 설명한 내용은 대학교 수준의 생명과학적 내용이니까 잊어버리고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자, 수축,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 이완,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선생님도 옛날에는 이렇게만 배우고 대학교 생명과학을 갔더니 이런 정의였어,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들 생명과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당황스럽지 말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게 수축이고 길어지는 게 이완이다. 왜 요것만 배우냐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지금 요거밖에 없어요. 이 다양한 수축 중에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것만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요것만 배웁니다. 알겠나요? 네. 대학교 서적에서도 나머지는 왜 그러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혹시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나중에 요거 밝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금부터는 그냥 구조와 거기에 해당하는 명칭들만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지금 이건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구조가 어떤 명칭을 가졌는지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이라는 조직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하나씩은 확대를 해봤더니 근육섬유라는 게 다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요 구조를 근육섬유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육섬유 다발은 근육섬유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근육섬유라고 하는데 이 근육섬유가 바로 근육세포인 거예요. 굉장히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만들어질 때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져서 만들기 때문에 핵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다핵성 세포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앞에서 뉴런의 구조도 배웠지만 이 세포들은 자신의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근육세포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근육섬유는 근육세포를 의미를 합니다. 이 세포 안에는 단백질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근육원섬유라고 합니다. 자, 근육원섬유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두껍게 보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그 다음에 얇게 보이는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도 그냥 다 단백질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구성이 된 근육 원섬유가 근육 세포 속에 들어있는 거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근육 원섬유 다발을 만들고 얘네들이 모여서 근육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언제 볼 수 있냐면 닭가슴살 같은 거 먹을 때 쭉쭉 찢어지면서 약간 실 같은 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런 것들이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근육 원섬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선들이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Z선이라고 하고 Z선이랑 Z선 사이에 요 마디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합니다.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한 단위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다시 글로 정리를 하면 자, 근육이라는 조직은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 근육 섬유 다시 자, 근육 조직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근육 섬유가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핵성 세포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근육 섬유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근육 원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 원섬유는 단백질인데 어떤 단백질이냐면은 가는 액틴 필라멘트라는 단백질과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근육 원섬유 마디를 한 번 더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여기까지 구조는 파악이 됐니? 좋아요. 그럼 여기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확대를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실제 현미경 사진인 거고 여기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인데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예요. 자,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어둡고 밝은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을 어두우니까 암대라고 하고 밝은 부분을 밝으니까 명대라고 하는데 얘를 이 암대를 다시 A대라고 해요. 그다음 명대를 I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I대 정중앙에 요 선이 보이죠? 이게 바로 Z선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요 아래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진한 부분이 Z선인데 얘가 Z선인 거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A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I대인데 보면 어때요? 일단은 얘네들이 액틴인 거고 붉은색이 액틴, 그 다음에 녹색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액틴 필라멘트 중에 액틴만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이랑 액틴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있죠.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요 A대는 왜 어둡게 보이냐면은 이 마이오신이 두껍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대는 결국엔 마이오신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I대는 왜 밝게 보이냐면은 자, 마이오신이 두꺼우니까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A대라고 불렀고 이 I대는 왜 밝냐면 가는 액틴만 있기 때문에 밝아 보여요. 그래서 이 I대를 명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액틴만 있는 부분을 I대, 그 다음에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을 A대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겹친 부분인 거고 따로 명칭은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뭐만 있어요? 마이오신만 있지. 그래서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을 H대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 H대의 정중앙을 M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는 이 Z선이랑 Z선 사이를 한 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I대 반, 그 다음 오른쪽에는 I대 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구조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육 원섬유 마디인데 가는 액틴 필라멘트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일부분씩 겹쳐서 배열된 구조로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Z선과 Z선 사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A대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하세요.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으로 어둡게 보여서 암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액틴 필라멘트와 겹쳐 있어요. 그다음 H대, A대 중에 뭐만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을 H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부분으로 명대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M선과 Z선이 있는데 M선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중앙입니다.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거고 Z선은 I대의 중앙부로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일단 그냥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했나요? 그래서 이 액틴과 마이오신은 자주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얘 단면의 그림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단면만 본 거예요. 자, 보니까 얘가 얇은 거고 얘가 굵은 거예요. 자, 어떤 단면을 봤는데 얇은 것만 있어. 그럼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액틴과 마이오신 중에? 그쵸, 액틴만 있으니까 얘는 I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마이오신이랑 액틴이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 얘는 굵은 것만 있어요. 즉 마이오신만 있죠. 그러니까 얘는 H대다. 이렇게 단면을 보고도 얘네들이 각각 어떤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 수축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액틴과 마이오신만 따로 떼었어요. 자, 요 그림 보게 되면 이 붉은색이 액틴 필라멘트고, 그 다음에 요 녹색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Z선이에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보게 되면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했죠? 그 다음 여기는 I대 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근육이 수축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짧아질 때 액틴과 마이오신의 실제 길이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수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이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액틴도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이런 식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완한다는 뜻은 뭐예요? 반대로? 그렇지. 겹치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다시 보면 근육이 수축한다는 뜻은 바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지금 각각 들어가 뭐 이렇게 넣었지만 동시에 들어가요. 알겠죠? 자, 동시에 들어가고,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지. 그러면 안 겹치는 부분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그렇기 때문에 I대의 길이는 짧아지고, 그치? 그 다음에 H대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대신에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증가해요. 이게 수축이 될 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인 이 마이오신의 길이와 액틴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자, A대가 마이오신 때문에 어둡다 그랬죠? 자, 마이오신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A대의 길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됐나요? 자, 반대 과정으로 이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지. 그러면 이 안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늘어나겠지. 그래서 I대의 길이가 어떻게 돼? 증가하고 H대의 길이도 증가하고, 근데 A대의 길이는 A대 일정합니다. 알겠죠? 근육의 길이를 했을 때 각각의 영역에 대한 길이를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이 변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나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나 액틴 필라멘트의 절대적인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변화한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이해했으면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근수축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근육이 수축하라는 명령을 누군가한테 받아야겠지? 근육은 보통 어떤 뉴런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육은 반응기잖아, 그치? 운동 뉴런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운동 뉴런이 있고, 운동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근육섬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시냅스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흥분이 이렇게 전도가 되면 이 운동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가 있고, 여기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얘가 방출이 돼요. 방출이 되면 어디에 결합하냐면 요 근육 섬유막에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근육 섬유막에 탈분극이 일어나게 돼요. 이 탈분극이 근육 섬유막을 쭉 따라서 누구한테 가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에까지 자극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과정을 밑에 글로 한번 볼게요. 자, 운동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활동 전이가 도달하게 되면 시냅스 소포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근육 섬유 세포막이 탈분극이 일어나게 돼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활동 전이가 근육 원섬유에 전달이 되고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기는데 요 과정은 곧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랑 결합하고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가 아까 설명한 대로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게 되고 근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 전체적인 과정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자, 이제 액틴과 마이오신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얘가 굵으니까 마이오신인 거고 얘가 얇으니까 액틴인 거예요. 얘 보게 되면 콩나물 머리처럼 붙어 있죠? 실제로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콩나물처럼 생겼어요. 자, 처음에 이 마이오신이랑 그 다음에 액틴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에서 이제 명령을 받죠? 활동 전이가 도달하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ATP가 이 마이오신에 있는 콩나물 머리에 붙어요. 붙으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액틴이랑 이 콩나물 머리랑 붙어요. 붙으면서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액틴이 잡아당겨져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이 과정 이해됐니? 자,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ATP가 필요하다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이랑 결합하고 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ATP가 마이오신 머리에서 분해가 돼야 돼요. 됐나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이오신의 머리가 액틴과 결합하게 되고 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중심부로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혹시 사후 경직이란 말 들어봤니? 사후, 죽은 후에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직된다는 뜻은 뭐냐? 근육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왜 일어나냐면 이렇게 붙었잖아? 그럼 얘가 다시 떨어져야지 새로 당기거나 밀어내겠지. 그런데 얘가 다시 떨어지기 위해선 ATP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ATP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니까 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몸을 다 펴줘야 돼. 아니면 굳은 상태로 잘 안 펴집니다. 알겠나요? 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마이오신이 액틴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활주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방금 여러분들 다 설명 듣고 이해도 했어요.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육 수축의 원리는 활주설로 설명을 하는데 썰이에요, 썰. 그쵸? 자, 근육이 수축할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겹치는 부분이 어때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져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수축 시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H대와 I대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요거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완이랑 수축할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I대, A대, I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대, 여기 I대인데 요게 무슨 선이라고 했죠? I대 중앙이? Z선입니다. 요 한 마디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 여기 Z선이 있고 여기도 Z선이겠죠? 맞니? 자, 그럼 근육이 수축이 되면 겹치는 부분이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요 액틴들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증가하고 그래서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인 H대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지. 그 다음 여기가 I대의 절반, 여기가 I대의 절반인데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니까 I대도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A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오신 길이 자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A대는 짧아져 안 짧아져? 안 짧아지고 그냥 일정합니다. 이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은 증가하게 되고 I대의 길이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A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얘를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축과 이완인데 수축을 하던 이완을 하던 A대, 우리가 A대라고 이름 붙인 게 어두운 부분인데 어두운 이유가 마이오신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오신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A대도 항상 일정합니다. 됐나요? 자, 수축을 할 때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니까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그 다음 액틴만 있는 부분인 H대와 I대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 과정이 이완이 일어날 때는 겹치는 부분이 감소하니까 H대도 증가하고 I대도 증가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명칭들을 익숙해져서 와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활주서를 이해를 해야지만 뒤에 이런 숫자 계산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근육 수축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 길이의 변화를 많이 물어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들을 좀 외워와야지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보는 것처럼 3점짜리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혹시 질문 있니?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